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이 코너가 있죠.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코너입니다. 현장을 발로 직접 뛰고 있는 취재 기자들이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할 기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일단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청취자분들이 숨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더 집중을 하게 되는 분이죠. MBC 보도국의 실명 요정 조승원 기자, 안녕하세요. 네. 요정까지 가셨어요. 요정이라는 단어를 저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제작진이 자꾸 요정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포털 사이트에 그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요정이 무슨 뜻인가? 표준 국어 대사전 요사스러운 정령이라 나와 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전문 기자입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상 출근 중이죠. 정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분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까? 네. 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화요일 기다리신 만큼 저도 기다리고 조승원 선배의 있었군요.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조승원 기자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군요. 네. 계속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 옆에서 계속 구경하는 모드로. 네. 이야기 보따리세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한겨레 신문의 정유경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조승원 기자와 정상근 기자는 이제 여러 번 좀 나와서 청취자분들한테 좀 익숙한 그런 이름과 목소리들인데요. 정유경 기자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정치부 야당 반장이시라고요, 지금요? 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출입하고 한국당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 코너에 나오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가 있는데 김진아 기자는 여당 반장이에요. 네. 그 야당 반장, 여당 반장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반장의 역할은 부장에게 보고를 잘하는 것이다. 기사 쓰는 것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잠시 사라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훌륭한 말을 하고 가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부장한테 맞고요. 보고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저희 부장님이 지금 제가 여기 나온 걸 모르고 계십니다. 왜 다들 이렇게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네. 방송 들으면 아시겠네요. 부장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러 보고를 안 한 건 아니고 네. 어제 아마 많이들 아시다시피 차명진 전 의원의 이제 세월호 막말 파동이 있어서 네. 관련 기사를 밤에 좀 급하게 쓰고 또 아침부터 좀 바빴어요. 네네. 국회가. 그러다 보니까 미처 또 가겠다는 말을 할 틈이 없었고 마감 중에 정신없는데 또 다른 방송국에 가겠다는 말을 네. 하기가 좀 주저돼서 무척 네. 못하고 나왔습니다. 심할서 쓰겠습니다. 심할서까지 아마 부장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 그 대활약 기대하고요. 방금 소개한 3명의 기자가 어떤 아이템을 들고 왔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함께 보내주시면 같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분들에게는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데요. 휴대폰 문자는 샵 8001번 혹은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정상근 기자가 먼저 좀 준비한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4월 16일이에요. 네네. 여러분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날인데 이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딱 5년이 됐습니다. 일단 4월 16일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 다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단 정상근 기자 그날 기억나세요? 4월 16일? 네, 또독히 기억나죠. 이게 네. 뭐 오전에 있었는지, 뭐 사고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사무실에 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날 이제 뭐 먹었는지까지 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부터 좀 뭔가 상황이 좀 급반전하기 시작하더니 이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그 이후로 들어온 영상들이 또 이제 배가 가라앉는 모습이었는데 또 그 안에 또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머릿속도 복잡해지기도 하고 좀 끔찍하기도 하고 믿겨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조수영 기자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한 며칠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계속 야근하느라고. 그때 이제 사회부에 있었을 사회부. 때고. 저는 늘 사회부입니다. 늘 사회부였으니까. 네. 그날부터 아예 그냥 저 소파에서 계속 잤죠. 그랬군요. 우리 정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전날 휴가여서 사실은 여행을 간 상태였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광지에서 관광을 하고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 보니까 그 외국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CNN 이런 데서. 네, 일본 방송이었습니다. 일본 방송이었습니까? 네.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 여행 사진을 지금까지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미안합니다. 저희 아이와 같이 간 여행이었는데 그렇군요.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사진을 꺼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정말 마치 어제 혹은 며칠 전에 일어난 일들처럼 그 각자의 기억으로 참 아픔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 정치권에서도 세월호 5주기를 추모했는데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요, 안산이 아니라 인천으로 갔네요. 정유경 기자.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오전에는 인천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가 연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이 있었고 오후에는 이제 안산에서 여야 대표들이 일제히 참여한 5주기 추모식이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는 오전에 있는 인천 행사만 갔습니다. 전날 그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 그리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황 대표를 그 세월호 참사 처벌 명단에 넣고 수사및 처벌을 촉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어제요. 이 안산 행사의 주관 단체가 바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거든요. 그런 만큼 황 대표가 이 오후 행사에 참석했을 때 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근 기자, 그런데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의식을 했을 테고 오늘 그 자당 전현직 의원들이 정말 말 그대로 막말을 해서 뉴스를 막 덮는 분위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자유한국당 소속의 차명진 전 의원의 막말부터 좀 전해드리면 이게 뭐 그대로 옮기기에도 좀 끔찍한 얘기인데, 그렇죠.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뭐 이제 자식의 죽음에 대한 뭐 세간의 동병상련을 뭐 어떻게 하고 또 개인당 보상금을 받아서 뭐 기부도 안 하고 뭐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도 뭐 개인용으로 다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었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없는 뭐 박근혜 황교안에게 이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마녀 사냥이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참 또 많은 말들을 쏟아냈군요, 말 그대로. 뭐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뭐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뭐 하세요. 뭐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을 포스팅을 했습니다. 뭐 본인이 아니라 뭐 남의 말이라면서 옮겼는데 옮긴 것도 본인 입장이죠. 여기에 또 안상수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댓글을 달아서 뭐 불쌍한 아이들 욕보이는 짓들이죠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유경 기자 뭐 어쨌든 국회 출입하니까 국회의원들 날마다 볼 텐데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없는 건지 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사실 막말로 이름이 굉장히 높았던 유명하죠.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최저 생활비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 황제 식단을 꾸며봤다는 등 뭐 검색을 아마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소에 너무 심한 막말을 많이 해서 이번에도 뭐 당연히 이 사람이라면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다. 뭐 당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 차명진 씨의 글이 나오고 난 뒤에 당 내에서 자제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섣불리 이렇게 같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진석 의원은 차명진 의원의 이 글이 올라온 걸 몰랐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정치권 일반에 대한 얘기로 또다시 세월호냐 이런 차원에서 글을 올렸는데 이게 같이 얽히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날이 모두 전 국민이 애도를 하고 있는 날인데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한국당 의원들은 약간 피해의식이라고 하면 되게 웃긴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본인들 있죠. 입장에서는 이 세월호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정권을 넘겨줬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내면의 의식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수원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막말 참 릴레이 막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명진 의원 전 의원이죠. 근데 옛날 그 사건 기억나세요? 그 아까 그 최저임금 얘기해갖고 그런데 그 북한 가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사건, 그 땅콩. 뭐였죠? 그거 모르시는구나. 이분이 사고 많이 쳤어요, 옛날에. 사고 많이 쳤습니까? 어떤 거 그 있었죠? 2006년도일 거예요, 아마. 근데 2006년도인데 그때 금강산에서 행사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공장 기공식인가 여기 참석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초대 받아가지고 간 거지. 그때 이제 금강산 관광객도 한 1,000명 정도 갔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가가지고 괜히 그 원래 그 북한 병사들하고는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근데 거기 조심해야죠. 북한 병사한테 그때 땅콩 먹을래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하면서 준 거야. 병사들한테. 북한 병사. 그래가지고 그때
그 관광객들 다 억류되고 난리 났었어요. 이분 그렇군요. 상당히 특이한 분이에요. 진짜. 어디 가서도 문제를 좀 일으키는 그런 소위 말하는 악명 높은 그런 분이 사회성이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요. 언젠가 또 사고 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뭐 다들 분노하고 있어요. 특히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는 차명진 전 의원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정상근 기자. 네, 뭐 오늘 오전에 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그리고 4.16 연대가 성명을 냈는데 이 자유한국당 차명진에 대해서 즉각 고소고발을 할 것이다. 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이렇게 유족들을 희생자와 유족들을 이제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 폐륜적인 능멸을 서슴지하는 차명진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세월호 가족 측에서도 매번 이렇게 비난하는 혹은 막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어저께였죠. 네, 그 어머님들 뭐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끊이질 않네요. 이런 막말들이.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다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유가족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인데 이게 사실 이게 뭐 핵심은 두 개죠. 왜 사고가 났냐 하고 그다음에 왜 구조를 하지 못했냐. 그렇죠. 이 두 부분인데 지금 두 개가 다 명확하게 뭐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 뭐 검찰에서 뭐 이게 뭐 갑자기 뭐 급변신했다든지 뭐 선체를 뭐 증축했다든지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았는데 정작 그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뭐 정부가 그래서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정작 또 사고 원인은 또 빠져 있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이제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가 뭐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해도 이 조사위원회가 뭐 수사권 기소권도 없이 조사를 하기에는 또 지금 한계가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금 특별조사단을 요구를 하고 있는 좀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뭐 일단은 이 박근혜 정부가 좀 조직적으로 과거에 일기 특조위에서 일기 특조위를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라는 의혹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 또 하나는 또 최근 제기되는 게 이 CCTV를 교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인 이제 CCTV 박스를 뭐 건졌는데 그게 이제 검찰이 가짜였다. 보관하는 것과 그때 꺼냈다고 영상으로 홍보했던 게 다르다.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네, 참 많은 그 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5년 지났지만 제대로 밝혀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코너입니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정유경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6261번님, 세월호 참사 때 순직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고 김초원 선생님 아버지입니다. 아버님이 보내주셨군요. 어제 자한당 전 의원 막말은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정치 무대에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직접 보내주시니까 또 기분이 더 착잡해지네요. 미니로 김용철님 보내주셨어요. 세월호 사건은 정말로 슬픈 사건입니다. 바라보건대 그 당시에 구조도 못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즉 청와대, 해경, 어느 정부가 하던 간에 시스템 관리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지요. 즉 공무원 교육과 관리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 김용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는 조승원 기자 아이템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김학의 전 차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요.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됐던 내용 저희가 한 1분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처음에 찾아먹는데 그 사람이 검사장 그한테 8번째 안에도 안 들어가고 안 됐어요. 그 어느 날 사무실 왔더라고. 근심 푹 씻어 저녁에. 그러면 왜 그래? 그러니까 시키니까 잘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이런 고민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고 발벗고 나서 도와주는 막역한 사이.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은 그런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윤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도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CD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걸 확인해 준 겁니다. 김학의는 뭐 맞냐 이래서 비스듬 한거 건네요. 그냥 그렇게 진술해요. 그때 정권도 그 자기네 쪽에 사람 CD에 얼굴 나온 건 사실이니까. 문제의 동영상 CD가 경찰에 입수됐다는 비공개 정보도 당시 경찰 고위 간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 사건 터지기 전이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더라고. 자기가 김학이 잘하는데 나보고. 네, 워낙 은밀하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음성이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김학의 전 차관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준 게 바로 본인, 그러니까 윤중천 나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동영상에 담긴 CD가 검찰에 있다는 이 비공개 정보를 당시 경찰 고위 간부가 전화를 해서 알려줬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보죠. 일단 그 윤중천 씨가 처음에는 김학의를 아예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전해주고 있었는데 검찰에 가서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1, 2차 수사 때 윤중천 씨는 계속 그 자기 핸드폰에는 학이형, 학이형으로 해놓고 입력을 해놓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알아 뭐라 물어보면 모른다 계속 잡아댔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이제 여기까지 왔고 사실상 이제 그 더 이상 그 동영상 속의 그 인물에 대한 거는 본인도 자기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거 그 자기가 찍은 그래서 자기 조카 시켜가지고 CD로 편집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는 뭐 더 이상 이걸 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 내몰려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사실상 이제 시인한 거죠 이제. 그 워딩이 참 묘한데요. 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가 아니라 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딱 듣는 순간 저는 드는 생각이 위증을 좀 교묘하게 피해 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김학의를 당시에도 여전히 의식해서 이런 건가 뭔가 좀 흘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어차피 진실은 뻔한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원래 알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이라고 그냥 불렀었는데 학이 형인데 학이 형한테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냥 돌린 거죠. 그냥 말을 돌려서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이 동영상 인물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했었죠.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YTN이 지난주에 보도를 했잖아요. 지금 동영상 인물 김학의다 하면서 영상을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했죠. 저도 그랬더니 봤습니다. 그쪽 반응이 법적 대응하겠다. 그랬죠. 이거 아닙니까? 지금 윤중천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런 법적 대응 이런 얘기를 운운하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제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김학의요, 김학의. 학이형이요, 학이형. 청취자 여러분, 김학의요, 김학의. 학이형이라고 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거 제가 23년 제가 기자한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한 거니까 억울하면 저도 고소하세요. 이거요, 아니 웃을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이 이럴 때 연대해야 돼요. YTN만 외롭게 놔두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런 건 맞습니다. 연대해야 돼요. 다 같이 김학의는 김학의다. 그 사람이 아니 사과를 하고 볼펜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고소거리가 돼요?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김학의 전 차관 호하라. 네. 호영호제라고 한 것처럼. 호영호제. 연대하세요. 그 김학의랍니다. 맞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뭘 믿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어떤 그 초식이길래 이렇게 하는 워낙 걸까요? 인맥이 마당발이고 하니까 아직도 이분은 뭔가를 좀 믿는 구석이 있을 느낌이 것이다. 들잖아요. 어제도 보면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어제 스트레이트 그 보도 보면 뭐 아주 여유 있고 당당하고 뭐 그러니까 김학의 정도가 아니라 김학의 씨 정도가 아니라 또 여러 명의 어떤 사회 고위층들을 그때 당시에 이름이 오르내렸으니까 아마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하나 이게 참 이것도 흥미로웠는데 어제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된 것처럼 2007년이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 검찰 재직 시절에 검사장 승진 청탁을 윤중천 씨 본인이 해줬다. 그것도 바로 한 게 아니라 경로가 복잡해요. 유력 정치인의 형 A 씨가 잘 아는 의사 박모 씨에게 김학의 전 차관의 승진을 부탁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검사장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게 검사장이란 거는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학의 씨가
김학의 씨가 검사장 승진한 게 20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상이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검장이나 아마 이런 걸 수도 있는데 2011년도에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해서 가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게 고검장이건 아니면 지검장이든 검찰 승진 청탁을 했다는 건데 그걸 갖다가 윤중천이 해결을 해줬다라는 게 윤중천 본인의 얘기잖아요. 주장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유력 정치인 A 씨인데 사실 이 유력 정치인을 이분은 관계가 없어요. 유력 정치인은 그 사람의 형인데 형을 통해서 형한테 이제 물어본 거지. 유력 정치인의 형한테 아이고 내가 아는 학이 형이 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데 좀 힘 좀 쓸 데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 청와대 연줄다는 그 의사 하나 있지 하고 소개해 준 게 의사 박모 씨. 이 박모 원장인데 이분도 꽤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요 당시에 리스트에 등장한 분이야. 그때 이제 조수환 기자는 이미 다 알고 있었군요. 이분 만나려고 우리가 되게 노력을 했어요. 이게 이 성접대 리스트 일명 말하는 그 성접대 리스트 윤중천의 별장 리스트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의료계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고 지금도 아주 돈 부자해 보신다고 하던데 강남 역삼동에다가 지금 개인 병원 차려가지고 그때 당시는 일산에 있는 대형 병원 원장이었어요. 아 당시는 일산이었고요.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강남에 지금 병원 차려가지고 유학파예요 또. 유학파입니까? 돈을 쓸어 담고 계시다고 제가 소문. 이 정도면 거의 실명 나온 거 아닙니까 또? 아니 뭐 이름만 말 안 하고 배경은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때 당시에 그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윤중천하고 가까웠냐면 이 원장이 얼마나 가까웠냐면. 그때 그 대형 병원인데 그 자기 병원이 그 리노베이션 공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인테리어를 싹 갈아야 돼요. 이거 입찰을 쫙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형 병원 인테리어 공사하면 꽤 액수가 크잖아. 규모가 크죠. 이거 입찰 정보를 전부 윤중천한테 준 거야. 왜냐하면 윤중천이 그때 당시에 중천산업개발, 중천건설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정보 미리 빼서 다 줬죠. 이게 사실은 2013년도에 요 수사할 때 경찰청 특수수사과 그냥 수사도 아니고 특수수사하는 데서 이거 다 뒤져가지고 다 나온 얘기예요. 사실. 다 나왔습니까 이미? 근데 이게 제대로 다 처벌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다 나온 얘기예요. 사실 그때 당시 이미 경찰에서 수사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취재했던 우리 그 조수환 기자나 이게 기자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싹 묻혔을 수 있죠? 윤중천의 힘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중천의 별장의 힘. 별장의 힘. 리스트의 별장의 힘. 거기 윤중천 이 양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인맥이 그러니까 대단하긴 해요. 화려한 인맥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어제 그 스트레이트 보도에 나왔던 그 저축은행 불법 그 대출 사건 이게 이제 액수가 240억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그때 중천건설이라는 데가 중천산업개발이 직원이 3명인가 4명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회사예요. 이런 그 거액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회사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페이퍼 컴퍼니 2군데 세워가지고 불법 대출을 받는데 이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별장에서 자기가 늘 접대했던 어떤 사업가가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 60살 정도 된 환갑 정도 된 사업가인데 이 사업가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대출 좀 많이 땡겨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 사람이 저축은행 전무를 소개해 주죠. 전무. 그래서 전무가 이제 그 2억 정도 받아요. 2억 정도 빌라 한 채를 받거든. 빌라 한 채를 받는데 구체적입니다. 역시. 빌라 한 채 받고 나서 이거 불법 대출 해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됐냐면 이것도 진짜 황당한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수사가 전무만 처벌받고 그래요? 윤중천은 피해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윤중천 그때 조카랑 같이 사업했는데 조카도 형사처벌 안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법 대출 240억을 받은 그 수혜자.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받은 거야.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돼. 대한민국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사건 기자하다 보면 열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혈압 오르겠어요, 진짜. 김학의가 자기를 부정하는데 그런 말을 서로 부정하고 서로 모른다 이러더니 지금 윤중천 씨가 어쨌든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김학의 저 사건 X파일을 제가 옛날 취재하던 파일 하나 찾았거든요. 주말에. 주말에. 한번 시간 주시면 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털어드릴게요. 이 다음에는 그 조직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또 이 오디오로만 듣는 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유튜브로 다음에 공개 방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 조승원 기자 얘기를
듣고 문자들이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3145번님 멋있습니다. 조승환 기자님. 저녁 준비하다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경주 님도 보내주셨어요. 조승환 기자님 정말 시원하네요. 오늘 종일 체한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제야 뻥 뚫렸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일단 융준청 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고 우리 그 끝으로 정유경 기자가 준비한 내용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로 한번 가볼까요?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계속 논쟁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18일까지 다시 송부해달라 이렇게 재요청을 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네, 10일 이내 기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네. 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 만료 기한이 18일까지라서 네. 이틀 뒤로 잡았다고 합니다.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 보이네요. 네, 주식 보유와 거래 불법적 요소도 없고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도 큰 흠결이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이고요. 네. 반면 한국당이나 야당은 지금 강경한 입장을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막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여론조사에서도 부적격 평가가 55%를 넘었다. 네. 국민 여론 무시하기로 작성한 것 아니면 임명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5%라는 게 아마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그 뭐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특히 이 후보자 부부의 재산 관련 해명이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이런 해명들을 자꾸 거론을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파트나 살 걸 그랬다는 말을 보면서 국민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가 본질이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당은 지난 15일에 이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과 금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고소고발 참 후보자 됐다가 고발 고소 당하면은 참 이 사람들도 난감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거 뭐 청와대나 여당은 임명 강행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불법적인 건 없다. 그리고 충분히 해명됐다. 여론이 좀 바뀐 것 같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럼 4월 국회 뭐 일정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국회 출입한 저희 기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사를 쓸 필요가 없다. 쓸 걸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를.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새 기사는 쓸 필요가 없다. 저희 사실 이미선 기사만 이미선 헌법 후보자 기사를 한 일주일 넘게 똑같은 기사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극한 대립, 극한 대치, 강경, 더 강경. 더 이상 이틀 동안 이제 더 써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지금 이틀 더 이어졌다가 그 뒤로는 뭐 대립. 근데 보이콧은 지금 안 하겠다 이 입장인데. 보이콧은 안 한다. 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보이콧은 하지 않고 국회에서 계속 여론전과 투쟁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든 간에 4월에서 국회 의사 일정도 지금 합의가 안 됐어요. 지금 오늘이 지금 4월 16일인데 4월 국회에서 언제 회의를 하고 뭐 법안을 언제 낼 건지 이런 회의 일정도 지금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상임위 일정 같은 것도 전혀 안 잡혔습니다. 지금 서로 합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게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자. 주휴수당 산입을 지금 삭제하자고 한국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 기업계에서 이런 이슈를 계속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주 52시간 근무 계도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뭐 다른 적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단속 들어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자들도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기업주가 그러니까 보도국장이 단속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들도 이제 보도국장을 바꾸고 싶으면 야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국회에서 합의를 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4월 국회가 지금 사실상 열리지 않을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안도 25일께 접수가 되고 또 있는데 그것도 추경 심사도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다 다음 달 8일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임기가 끝납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4월 내내 극한 대치만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조금 전에 정희경 기자가 언급했던 이미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조사했고요.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5.0%였습니다. 일단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조승환 기자 등과 함께 이 김학의 전 차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거 잠깐 끼어들기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유한국당은 이거 특검으로 가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또 김학의 특검 주장을 했는데 오늘도 이 특검이라는 게 조금
다릅니다. 한국당에서 임명한 특별검사로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자 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특검 성패가 어떤 검사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상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게 아니냐 이런 네.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원래 특검이 국회에서 합의를 하는데 여야 간 합의를 합니다. 여야가 그렇죠. 합의를 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야당만 추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사실상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굉장히 독창적이네요. 그렇죠. 네.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한다는 건 사실상 정쟁을 통한 시간 끌기를 의도하는 게 아니냐. 네. 진짜로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김학의 특검을 드루킹 재특검과 맞바꾸자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시간이 후루룩 갔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대담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한겨레 신문 정치부 정유경 기자, 그리고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